엄마, 시어머니 돈 얼마나 남았어? 이번 달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지.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들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응, 의사가 길어야 2달이래. 조금만 더 참아. 친정어머니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통장에 5억 있다며? 비밀번호는? 모르지. 그래서 숨이 붙어 있을 때 받아내야 해. 68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저 강순자입니다. 의사가 시한부 3개월을 선고한 지 한 달째. 그런데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35년간 함께 산 아들과 며느리였어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을 분노하게 만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엔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한 부모님들, 이 영상을 보시면 용기를 얻으실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강순자 68살입니다. 남편은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 재현이와 며느리 수연, 손자 민수와 함께 살고 있었죠. 우리 집은 경기도 분당의 45평 아파트.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금과 제가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이었어요. 지금 시세로 15억 정도 합니다. 저는 퇴직 후에도 연금 280만 원이 나왔고 예금도 5억 정도 있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정도였죠. 6개월 전 갑자기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낫지 않더라고요. 엄마, 병원 가보세요. 기침이 너무 오래 가는데. 아들이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만 해도 진짜 걱정인 줄 알았죠. 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되어서.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얼마나 남았나요? 적극적 치료하면 6개월 안 하면 3개월 정도로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다들 울었어요. 엄마 어떡해. 꼭 나으실 거예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님, 최고의 병원 알아볼게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죠. 그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주 친정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제가 있으면 급히 끊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제 재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통장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요. 괜찮아. 아직은. 그래도 미리 준비하는 게. 처음엔 제 건강을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운명의 그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통장 비밀번호 안 알려줘요.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돌아가시기 전에 받아내야지.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그러니까요. 빨리 공증이라도 받아놔야 하는데. 수연아, 효도하는 척 연기 잘해야 해. 의심하면 안 돼. 저는 다리가 풀려서 벽에 기댔습니다. 근데 엄마,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오래 사시면 어떡해?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잖아. 조금만 참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함께 산 며느리가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 장례식장은 알아봤어? 네, 엄마. 병원 장례식장으로 예약해뒀어요. 벌써 장례식장까지. 유품 정리업체도 알아봐. 빨리 집 팔아야지. 그건 재현이가 알아보고 있어요. 제 아들까지 이 일에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수연아, 시어머니 생명보험은 1억짜리 2개 있어요. 수익자가 재현이로 되어 있고요. 좋네. 그럼 다 합쳐서 20억은 되겠다. 집 15억, 예금 5억, 보험금 2억.
22억이네요. 그들은 제 전 재산을 이미 계산해 놨더군요.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로 옮기자. 네, 그래야 민수 교육에도 좋고. 제 손자 교육을 핑계로 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끌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복수하자. 저들이 한 푼도 못 갖게 하자.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더 약해진 척. 재현아, 엄마가 이제 힘이 없어서 통장 정리 좀 도와줄래? 네, 엄마.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비밀번호도 알려드릴까? 아, 네. 그러시면 제가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요. 저는 가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연기했어요. 수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든든해. 어머님, 당연한 거죠.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끝까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는 알았죠.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는데 의사 선생님을 따로 만났어요. 선생님, 제가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요. 아, 네. 병원에서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실 건가요? 제 전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놀랐어요. 전액을요? 가족은 제가 죽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확실히 하시겠어요? 네. 단 한 푼도 안 줄 겁니다. 그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전 재산을 소아암 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5억을 모두 옮기고 기존 통장엔 50만 원만 남겨뒀죠. 아들이 확인해봐도 돈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려고요. 집 명의도 바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면 의심받을 테니 타이밍을 기다렸죠. 2주 후 며느리가 또 친정어머니와 통화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래? 그럼 슬슬 준비해야겠네. 네, 공증 서류 준비해뒀어요. 그들은 제가 약해진 틈을 타 공증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혹시 나중을 위해서 재산 정리 좀 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게 좋겠다.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가 준비한 서류가 있어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제 전 재산을 아들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죠. 이거 지금 서명하시면. 잠깐, 내일 하자. 오늘은 너무 피곤해. 아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가 아는 기자에게 연락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영희야, 나 순자야. 어머, 순자. 어떻게 지내? 부탁이 있어서. 저는 모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줄 수 있을까? 당연하지. 이런 일은 알려야 해.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또 증여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엄마, 어제 그 서류. 바로 그때 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재현아, 잠깐만. 제가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아들은 모르게. 네, 엄마. 너 정말로 엄마 재산이 목적이니? 네. 무슨 말씀을? 어젯밤에 다 들었어. 수연이가 친정어머니랑 통화하는 것. 아들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죽기만 기다렸구나. 엄마, 오해해요. 장례식장도 예약했다며. 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 죽음을 기다렸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연기하기도 싫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다 녹음했어. 너희가 한 말들. 엄마, 어머님, 그리고 이미 유언장 작성했어. 한 푼도 너희한테 안 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MBC 기자입니다. 강순자 씨 계신가요? 제가 부른 기자였죠. 어머님, 이게 무슨. 너희 이야기가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갈 거야.
그날 저녁 정말로 뉴스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한부 환자의 재산을 노리고 죽음을 기다린 가족.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엄마, 제발 취소해주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다음 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미리 알아둔 호스피스 병원으로. 여기가 제 새 집이에요. 깨끗하고 조용한 1인실이었습니다. 면회 금지 명단입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 이름을 적어냈어요. 일주일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재산 정리 다 끝났습니다. 집도요? 네, 소아암 재단에 기부 약정했습니다. 통장은? 전액 이체 완료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뜻밖에도 저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의사도 놀랐죠. 마음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상태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스트레스가 암을 악화시키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가족이라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말했어요. 아드님이 매일 오세요. 면회 안 된다고 해도 그냥 돌려보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아들이 보였어요. 많이 야위었더군요. 며느리는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손자는 전학을 갔고요. 집은 이미 재단 소유가 됐고 통장도 텅 비었으니 남은 게 없었겠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살아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암이 진행을 멈췄어요. 정말요? 완치는 아니지만 이 상태로 꽤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복수를 끝내니 살 이유가 생긴 것 같았어요. 6개월째 되는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할머니. 손자 민수였어요. 민수야? 할머니,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그런 걸. 민수는 울고 있었어요. 넌 잘못 없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진심이었어요. 아이는 순수했으니까. 민수야, 할머니가 장학금 하나 만들어놨어. 네. 너 같은 아이들을 위한 거야. 공부 열심히 해. 할머니. 민수만은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어요. 호스피스를 나와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죠.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재혼했다고 들었어요.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더군요. 그 시어머니도 조심해야 할 텐데.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산책하고 낮에는 봉사활동하고 저녁엔 책을 읽어요. 가끔 민수가 찾아옵니다. 할머니,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래? 장하다. 민수는 의대에 가고 싶다고 해요. 호스피스 의사가 되고 싶대요. 좋은 생각이야. 할머니처럼 아픈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클 것 같아요. 어느 날 호스피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순자님, 특강 요청이 있는데요. 특강요? 시한부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이요. 그렇게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가족한테 배신당했어요. 저도 재산 뺏길 뻔했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더군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2년째.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암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의사도 설명할 수 없다고 했죠. 의학적으로는 기적이에요. 복수가 저를 살렸나 봐요.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암도 잠든 것 같았거든요. 작년에 제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어요. 시한부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 베스트셀러가 됐죠. 인쇄는 모두 기부했습니다. 어차피 쓸 곳도 없었으니까. 올해로 3년째. 의사가 3개월이라던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71살이 됐고
여전히 건강합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고 들었어요. 가끔 병원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요. 하지만 만나주지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으니까. 민수는 의대에 합격했어요. 할머니 합격했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이 아이가 제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돈도 명예도 없지만 자유가 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죠.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시한부라는 게 오히려 축복인지도 몰라요. 하루하루가 선물이니까.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다 믿지 마세요. 피보다 진한 건 정이 아니라 돈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재산을 지키세요.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그리고 배신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복수하세요. 그게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저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있을 겁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당당하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 서로 힘이 되어줍시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모두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너무 믿지 마세요.